안녕하세요. 500만개미입니다. 요즘 증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증시가 반등 나와도 내 종목은 안 가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량 기업들이 주춤하고 반도체 우량 기업들도 주춤하고 할 때 유독 잘 가는 테마가 있죠. 바로 풍력 발전 테마고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 테마도 괜찮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그린 뉴딜 쪽으로 꽂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린 뉴딜하고 디지털 뉴딜 모두 다 잘 가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주 관련해서 제가 글 많이 남겼으니까 그것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린 뉴딜은 OCI 하나만 올렸던 것 같은데 근데 풍력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유닛은 보면은 1,000원에서 7,900원까지, 동국 SNC는 3,000원 정도라고 할까요? 코로나 이때 내린 거 말고 62평선쯤이 3,000원에서 만원까지, CS 윈드도 4만원에서 14만원까지, CS 베어링은 5,000원에서 38,000원까지 다 엄청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따라간 게 아니고 테마성으로 오른 거라서 사실 지금 밸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를 산정하면은 평균적인 밸류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은 할 수 있지만 가치 투자자들로서는 올바른 판단은 아니죠. 지금 오른 상황에서는 고밸류 평가를 저희는 하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지금 높게 잡혀있기 때문에 고평가, 우리는 매수하지 않는 가격이다. 그래서 매매를 안 하죠. 매매를 안 하는데 풍력 발전이 태양광보다 솔직히 미래성이 더 밝아요.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눈을 돌리는 거죠. 요즘은 KC코트렐, 현대에너지솔루션, 파르, OCI 이런 태양광 기업들이 반응이 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주가를 많이 누른 상태에서, OCI는 과거에 눌렀고 엄청나게 많이 눌렀죠. 누른 상태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간으로 KC코트렐이 상한가를 쳤어요. KC코트렐 설명 보면은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필요한 기계장치 생산 및 태양광 발전 이쪽인데, 사실 탈황이나 탈질소 이런 설비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그린 뉴딜 관련은 돼 있기 때문에 차트는 괜찮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 기업들도 탈질산 설비를 갖춰서 환경오염을 막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기업들도 그린 뉴딜에 속해는 있는데 폐기물 기업들은 잘 안 가고, KC코트렐, KC 그린홀딩스 이런 기업은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제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재료는 태양광 발전이다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사실 이쪽에는 매출이 별로 안 나오긴 하지만 어이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을 영위하죠. 테마주로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풍력이 간 만큼 가지는 못해도 비슷한 양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꼭 이번에는 태양광 기업들 챙겨보시라 싶어서 가져와 봤고, 지금 사실 몇 가지 더 있어요. 태양광 관련 기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다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 시간에 반응했던 기업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기업들이 하고 있는 태양광들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KC코트렐 보고서 보면은 수주사항에 태양광 관련된 사업은 없고 대부분 질소산화물 제거 설비를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탈황 설비.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주요 제품의 제일 밑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소개를 하는데 없고요. 매출 잡힌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산 설비 내용은 거의 없고, 그리고 연결 매출에서 부분별 실적 보면은 이 태양광 실적이 기타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내용 자체도 큰 매출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가스 처리 설비,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탈황 설비 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테마주다. KC 코트레. KC 그린홀딩스. 보시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적혀있죠.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에 이러해서 입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2년도에 KC 솔라 앤 에너지가 르노 삼성 자동차와 함께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 현재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에 KC 솔라 앤 에너지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린홀딩스에 나오는 실적에서나 공장에서는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만 보면 되는데 계열회사상의 탑업인 출자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KC 솔라 앤 에너지가 비상장 기업이고 2005년도에 최초 취득을 했고 장부가액이 27억 3,400만원. 근데 기말잔액도 동일합니다. 변동 없고요. KC 솔라 에너지가 비상장 기업이라서 실적이 궁금하잖아요. 최근 사업년도 재무현황에 보면은 22억의 수익을 냈어요.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연결에 들어가는 거죠. 매출이 중요하겠죠. 매출은 이건 좀 편법인데 인크루트 들어가면은 최근 정상적인 기업이면 최근 매출액 19년도 기준으로 얼마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가 다트에 검색이 되면은 좋을 텐데 검색이 되긴 되는데 이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편법으로 이런 기업은 이런 식으로 인크루트 들어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크루트에 올라가는 매출액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예 베이스가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194억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단기 순손익이 22억 수익을 냈다고 19년도에 자료가 있는데 KC 그린홀딩스의 19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KC 솔라에너지가 22억 5,900만원 수익을 냈다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매출액이 신빙성이 있죠. 매출 194억에 단기 손익 22억 나오는 기업이고 현재 전국에 50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OCI 할 때 얘기했어요.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으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짓고 있는 기업이면 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만 하는 기업은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업황을 타니까. 근데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수익이 난다 해서 막 엄청 상태가 좋은 기업인지는 확실히 재무를 봐야 이 기업이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냥 뭐 물음표 사실 194억 매출 나오는 10메가와트짜리 발전소 운영하는 기업이라서 뭐 크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일단 테마주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실제로 지어요. 이런 기업은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후부터 실적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컨센서스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더라도 태양광 기업을 하겠다 그러면 위에 KC 코트리나 그린홀딩스보다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좋고 뭐 앞으로 22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300억 나올 건데 현재 시가총액이 4,250억이다. 그러면 최근에 뭐 많이 갔던 CS 윈드의 실적을 반영을 했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 900억에 시총 1조 9천억이면은 20배잖아요. 그러면 현대에너지솔루션 20배 합시다. 300억에 20배, 6천억이에요. 현재 시가총액 얼마인가요? 4,250억이죠. 그러면 최근에 상한가를 쳤고 조정을 하더라도 더 오르면은 CS 윈드만큼 평가를 받는다면 앞으로 시가총액 1,750억의 여유가 있고 그 정도 오르려면 뭐 잘 올라갔을 때 50%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밸류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태양광 밸류를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근데 태양광 기업들보다 풍력 발전의 성장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풍력 발전 평가만큼 태양광 발전 기업들이 따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서만 보시고 제가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 실적만 가지고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차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셀 공장이 생산 중단됐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를 21년 1월 중으로 완료해서 가동한다는데, 이 셀 공장이 태양광 발전 셀 말하는 거겠죠?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거고, 사업은 태양광 모듈, 인버터, ESS 다 하고 있고, 발전소 기업이 아니고 실제로 태양광 부품들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혜성은 확실히 크다라는 거, 발전소 운영하는 것보다. 왜냐면 전기 생산해서 판매하는 단가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는 기업은 발전소를 더 많이 짓겠다라는 그린 뉴딜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많이 짓겠다라는 정부 정책에 맞아야지 실수혜를 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KC코트리나 그린홀딩스와는 다르게 실수혜 기업이다. 그래서 테마만 보지 않고 진짜 기업을 바라본다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파루가 좀 특이한 종목인데 내용이 재밌어요. 특히 옛날에 파루가 어마어마하게 잘 올라갔을 때도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손세정제 테마로서 주가가 많이 반영돼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손세정제 관련된 수급이 있었고 했는데 파루가 손세정제 사업을 거의 접었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사업의 내용 보면 손세정제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태양광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이 파루가 만드는 태양광이 좀 독특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고도에 따라서 태양이 바라보는 각도가 바뀝니다.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농어촌 공사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논이나 밭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해서 농사 짓는데 환경 파괴 같은 방해적인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농작물도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미 농사를 짓는 땅이어도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어서 농사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농부에게 전력 생산에 대한 2차 부산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시범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완전히 태양광 쪽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태양광 매출이 전체 매출 340억 중에서 거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고, 손세정제 사업은 10% 안 되죠. 이런 거 살펴보면은 완전히 태양광 기업으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태양광 추적장치라고 적혀있죠. 주요 제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을 쫓아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수혜성이 있죠. 파루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이익이 지금까지는 많이 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 손세정제 잘 팔았다고는 하는데 매출이나 이익을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루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계속 테마로서만 움직였던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은 높지 않은데 자본금이 생각보다 세요. 193억이고, 그리고 유보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3, 4년 전에는 470%, 300%였던 유보율이 139%가 됐으면 슬슬 어떤 얘기가 나와요? 유상증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분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지분이라는 사람인지 회사인지, 그런데 이런 지배 구조에서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경영권을 뺏길 수가 있어서 잘 안 하고 주주 배정 공모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표하는 순간 주가 급락, 그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매매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오버나잇 잘못하면 다음날 장 개시 전에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유상증자라면 시초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태양광 기업들 차트 좀 괜찮고 시간의 반응이 있었던 기업도 알아봤는데 내일은 갭 뜰 수도 있어요. 미국 영향 받아서 지수가 지지부진한데,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는 품절주나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 또는
정책 테마주, 대선주 이런 것들 움직일 수 있는데 대선주들은 지금 한바탕 했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은 다들 조정받고 있는 기간이고 그런 것들 말고 지난번에 못 올랐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기업들만 움직이는 게 특히 많이 보이니까 완전 시장이 소외되면 안 됩니다. 가치 투자를 해서 뭐 중장기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이런 기업들 뭐 마실 정도는 나가는 비중으로 건드려 보면 좋겠는데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기업에는 이런 기업들인데 아직까지 풍력에 비해서는 저밸류이니까 사실 풍력의 후발주자죠. 후발주자를 잘 해보면은 한 번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욕심부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 저밸류는 아니니까요. 일단은 이 기업들 모두 적정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졌고, 그리고 앞으로 정책상 이슈는 있는데, 사실 정책에 대해서 말이 안 좋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전력 생산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건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주제를 탈원전 기업들 하려고 했어요. 우진이나 오르비텍, 우리기술, 에이프로젠 KIC 이런 그 원자력 발전소 부품들이나 뭐 탈원전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해서 태풍 때 고리원전들 가동 중단된 거 보셨나요? 그런 뉴스에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분명 이슈가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정말 없고 실수혜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가치 투자랑은 거리가 먼데 어차피 테마주 할 거면 지금 센 거 먼저 하고 시간 될 때 또 이제 탈원전 기업들은 다뤄드리겠습니다만 타이밍 좋게 저평가된 기업들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평가지만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 지금은 거의 다 올라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정 없으면 구독자 신청 종목 해드리고 있고 차트 이쁜 것들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차트 이쁜 것들은 우량주라기보다는 이런 작전주 성향의 테마주밖에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이런 것들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제가 열심히 찾아봐서 좋은 기업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 대전에서 주식 공부 모임을 운영을 했던 운영자인데 지금은 소수정예로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스터디 모임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대학생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올해 졸업을 하고 주식 공부를 좀 더 해서 지금 전업투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컴퓨터를 사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약간 기형적인 부품들을 요구를 해서 사양을 맞추면은 좀 더 증시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뭐 그렇다고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올해 시작을 하면은 주린이겠죠. 주린이가 컴퓨터를 어느 사양에 맞추고 집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독자 1000명 달성하면 1000명 기념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장비를 좀 바꾸고 싶고 하신 분들은 구독자 1000명 기념 방송 기다려주세요. 유튜브 채널 많이 홍보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만 게임이었습니다.